네, 운명의 빅데이죠. 3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변수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230선으로 4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시장이 좀 상승부를 켜내주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4월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7월 중순에 3,200 코스피 기록한 이후에는 사실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고 저도 비슷한 시각이었는데 사실 장중 조정 이후에 이 후반 장이 되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반복이 되고 또 사실 글로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또 우리나라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강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에 그 코로나 이후로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폭이 작은 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여전히 좀 덜 올라 있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 좀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정책적 요소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한다는 큰 축은 큰 바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계속 확인해 가면서 또 기업들이 이거 따라줘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그걸 따라주는가를 살펴가면서 이제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단지 지금 양도세 문제가 나왔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증세 문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도 지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식시장에는 당장 이제 조금 이 양도세 기준을 낮춤으로써 이제 전반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단기적인 어떤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핵심은 기업들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충실하게 투명한 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증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무리한 정도로 말하자면 기업의 경쟁력을 완전히 해친다든지 투자자 심리를 완전히 꺾는다든지 이 정도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4년 만에 최고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좀 지지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 규모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중반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또 좋은 소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경기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좀 어쨌든 성장률은 낮지만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관세 협상이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루어질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EU나 일본하고 미국이 협상을 한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이 조선업과 같은 이런 뭔가를 주면서 얻어낼 수 있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이제 자본시장 투명화 또 합리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만드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은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이제 시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지속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화되고 또 계속 증명이 돼가면서 기업들이 또 호응을 해가면서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모 단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매수는 좀 이어질 것이다. 대표님은 예상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새벽 3시에 FOMC 금리가 결정이 되고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상황인데 만약에 9월 금리 인하가 지연이 또 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이게 이제 여름장 이후에 가장 좀 여름장이죠, 사실은. 여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올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2% 위로 살짝 또 올라온 상태잖아요.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8월부터는 진행이 될 텐데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3분기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9월 달에도 인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기대들이 형성되는 여름의 끝자락쯤에는 조금 이게 이제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 이제 연말쯤 됐을 때 안 내릴 거냐? 제가 보기에 관세 영향이 이게 한번 쭉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건 일회적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그 연말에는 분명히 한번 인하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들이 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오를 때 미국 시장은 아마 그 유동성 관련된 부담은 좀 줄여가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9월 FOMC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또 한미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31일이 뭐 운명의 빅데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선의 최종안을 가지고 오라 이미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상당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결국은 따로 이거는 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협상도 막판까지 지금 이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요구할 수 있는 무기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들도 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조선업으로 나타난 거고 그 이외에 미국의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반도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또 조선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2차 전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이런 나라는 결국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아마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협상에 나올 걸 알고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EU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 일본은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성급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불리하게 됐고 EU는 상당히 좀 그 본인들 입장이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두 가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렛대를 적절히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몇몇 개 이제 품목에 있어서의 그 다른 개별 관세율들이 이제 부과가 되겠지만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불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까지 이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될 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장 큰 강점은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 말고도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U와 일본과 같이 15% 관세율로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직격탄을 맞았던 피해 업종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 업종 중에 일부는 이제 이미 반영을 시작했어요. 네.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표적인 이 업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자동차가 이 지난번 요 상승 국면에서 제일 이렇게 소외됐던 이런 네.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는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도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걱정했던 게 미국 자동차하고의 경쟁은 사실 미국 내에서 일부 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경합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일본이라든지 독일 또는 네.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일 텐데 이런 쪽하고는 이제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상대적인 불리함들은 조금 이제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피해 주었던 자동차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줬고 의약품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트릭 상무장관이 2주 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15%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5%가 마치 뭐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휘둘러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이 미국 제약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대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관세가 부과될 때 미국이 주장하는 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와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제약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산다든가 또는 미국에 있는 업체와의 제휴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회 통로들을 만들어가겠죠. 일단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와 이게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것 같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이 다 뭐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상당 기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23조 원의 선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컨콜은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네. 좀 나아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물론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그 4나노 쪽 공정에서의 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비용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부분. 게다가 이제 이번에 보면 이 부분은 좀 잘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그 중에 하나는 TSMC가 워낙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미 미국 공장은 TSMC는 돌리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중간에 좀 중단을 했었죠. 삼성전자는. 네. 왜냐하면 고객이 있어야 파운드리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담 특히나 TSMC 같은 데들이 이제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마 그 삼성전자가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득을 얻게 된 배경이 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자체 경쟁력이냐 아니면은 뭔가 좀 어부지리로 얻은 거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어부지리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직접 이번에 2나노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TSMC보다 살짝 뒤져 있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 테슬라라는 정말 우량한 업체와 더불어서 사실 이런 대규모의 딜이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호 대단한 협력을 통해서 애플하고 과거 TSMC가 그랬듯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기화로 해서 정말로 이제 이번에는 2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지금 이거 하지만 나중에 더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결국은 쭉 TSMC에 뺏겼던 어떤 고객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할 거로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져야 되는 걸 투자자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수주를 더 받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 이런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나노 공정에서 앞서 나가서 추가적인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컨콜의 분위기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어떤 섹터는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이 상승 네. 추세라는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의 동력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뭐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제 이 추세 상승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또 외국인에 의해서 그게 진행된다. 그러면 네. 대형주들이 이제 일단 우선이 될 테고요. 단지 그동안의 쭉 상황을 보면 재료별로 쭉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하고 또 경기가 회복되고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이 좋은 뉴스들이 생겨나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들이 또 확인이 되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 또 뭐 2차전 반도체 업종 또 어떤 때는 그 방산업종 이렇게 네.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몇몇 개 너무 고평가된 업종을 제외하면 싸졌을 때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비중은 조금 늘려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